어떻게 풀어봐야 되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좀 고민이 좀 많은데 지혜를 조금 더 덧붙여 보도록 하죠. 정보회의 시작하죠.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막 꼬여가지고 네. 매크로 플레이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금융기관이 3월 결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되면서 자기네들 자산 운용하면서 또 미국의 또 보너스 그런 양수 겸장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월 되기 전에 이제 2월 달 무렵인가요? 이제 미국, 일본 연기금, 일본 이제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던졌죠. 그렇죠. 그래서 급락을 하면서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급박하게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을 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후행적인 거고, 내용을 보면 다 수급인데. 그렇죠. 일본 참 불편하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합니다. 좋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참 그러네요. 자, 어찌됐건,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은 타이틀은 아주 이상적이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경제 지표의 호조와 기업들의 실적 호조. 예. 이거 이상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작년 코로나로 인한 기저 효과까지 반영이 그렇죠.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화창한 봄날이라고 그냥 느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러면 또 기업을 찾아야 되죠. 예. 뉴욕이 34,000포인트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직 3,200포인트도 못 왔단 네. 말이죠. 10분의 1이라도 3,400포인트라도 그러니까 갔으면 좋겠네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급하게 가면은 네. 조정을 받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실적이 또 뚜렷하게 보이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겠는데 오늘 네. 또 가지고 오신 기업이 있다면서요. 오늘은 도이치모터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예. 장사 잘 되는 모양이던데. 네. 네.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되고 나서는 상당히 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유통 심리가 악화되면서 좀 어려웠었지만 의외로 그러니까 해외로 못 나가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많이 여행을 다니시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와중에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가 국산차도 굉장히 호조를 양극화되기 보이지만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이치 오토 월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이제 현재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포르쉐, BMW, 미니, 제교, 랜드로버를 갖다가 수입해서 유통을 하는 기업인데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 신차 수입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차 매매도 하고요. 유통, 정비, 수리, 주차, 파이낸스업까지. 그래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네. 수원인가요? 네, 수원에서 이제 그 수원 서쪽으로 가시면은 예전에 서울 농대 자리 맞은편에 아주 거대한 컴플렉스로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매매하시려는 분들 보면은 도이치모터스가 운영하는 도이치 오토월드에 입점해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중소 그 중고 거래상까지 다 입점해 있는 토탈 오토 컴플렉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은 중고차 수입차 하면 이제 양재동? 그러니까 이제 쪽을 많이. 초기에는 네. 양재 그리고 이제 분당, 수원 권역에서 경기 권역에서 집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었던 이유는 이제 경기도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 것인데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도이치 오토월드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2016년도에 시작이 돼서 작년에 오픈을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좋은 반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12,000여 대 규모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복합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오토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이치모터스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신차를 사러 간다라고 하면 어느 매장 가서 그냥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인데 이걸 갖다 다 모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포르쉐, BMW, 미니, 제교,
드롭을 다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타 브랜드를 제외해서 그렇게 많은 브랜드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리고 그 보카 컴플렉스 안에는 또 중고차까지.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중고차도 들어와 있고요. 볼보도 들어와 있고요. 거의 전 차종을 다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일에 가면 아우토 슈타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일본의 메가 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도이치 오토월드가 상당히 좋은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도이치 오토월드 컴플렉스, 보카 컴플렉스를 가시게 되면 그냥 신차 매장도 있지만은요. 그 안에 자동차 정비소도 있고 검사소, 등록소, 그리고 그 안에 파이낸스와 관련돼서 금융기관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휴식 공간도 제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카 컴플렉스로서 지금 경기도에서 기대 수익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오픈을 되고 나서 거기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면은 네. 취득과 등록해서 등록 취득세를 지자체에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업용 같은 경우는 1000분의 40. 그리고 이제 비영업용, 주로 이제 자가용이죠. 자가용 같은 경우는 1000분의 70을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하루에 700대가 등록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외제차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높겠죠. 수입차는. 예. 네. 그리고 이제 국내차라 하더라도 국내차도 중고차 가격 비싼 거 많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뭐 대당 가격 한 2천에서 3천만 원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에 700대씩 등록이 된다라고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주 해피한 경우이겠죠. 세수가 지금 그렇죠. 화면에 그래서 나오듯이. 예.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이치오토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약 7천여 개가 창출이 되었고 연간 500만 명의 관람객 유치가 기대되어지고 있고 세수도 100억 이상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800대까지 일간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국내에도 장안평이 사실 자동차의 메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죠. 예, 지금 좀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도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자연 공간 같은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도이치오토월드는 여러 지자체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도이치오토월드의 성공적인 안착 모습을 보이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생산 유발 효과도 있고 세수 증대 효과도 있고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너도 나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도이치오토월드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중고차를 이제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강남 쪽의 매장에 최근 이 공간이 많이 비는 것들이 네. 신뢰도 문제.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리 용산 전자상가 가면은 네. 이렇게 좀 호객행위에 뭐 덤텅이를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시장이 그렇죠. 조금 가양동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필터링 되지 않은 여러 사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비양심적인 게 많았고요. 그렇죠. 근데 도이치 오토월드가 그 검증하는 것들이 클리어한 인식이 신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도 그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 차는 깨끗하다. 네. 그 중고차 매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고차 유통하는 뭐 SK 엔카 같은 경우도 일반 업자가 올린 게 있고 SK 엔카가 보증하고 검증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대신 구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도 항상 싸고 좋은 건 없거든요. 맞습니다. 싼 그런 게 안정성을 비지떡이죠.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고차 유통시장도 상당히 맑게 해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수입차 시장 같은 경우 신차 판매보다 중고차 매매가 훨씬 더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중화가 되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도 도이치오토월드 같은 것이 상당히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자동차 유통 전체 메가 컴플렉스와 관련된 이런 플랫폼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좀 프리미엄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딜러로 시작했을 때 지방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권 회장이 업의 본질을 잘 알면서 지금 점점 사세가 이렇게 확대가 되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약 800억 정도
터치했을 때가 가장 컸는데 그것은 분양 수익이 들어가서 그렇죠. 오토월드 분양 수익. 네, 특별히 이익이 매장을 분양한 계산돼서 거죠. 그랬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앉아서 허리띠 졸라매고 영업이익으로는 400억대가 최고였었는데 작년에 이미 400억을 가뿐하게 넘었었고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안정적인 성장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금년에는 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한 600억 원도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해외 지난해는 이제 코로나 특수 때문에 네. 특이한 상황 때문에 조금 판매 영업이익이 좀 전에 보니까 좀 줄긴 했었는데 네네. 올해 그럼에도 들어서 불구하고 오토월드가 네. 가을서부터 올라오고 있고요. 빠르게 올라오는 거 때문에 오늘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또 완판입니다. 없어서 못 판다고. 할인 판매를 안 하는 네, 그렇다고 거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수입차 시장에서 마켓쉐어 1등은 메르세데스 벤츠였고요. 2위가 BMW였는데 그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 전체 매출 구성을 놓고 봤을 때 기존의 세단보다도 이 SUV와 관련된 M 모델이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M 모델 같은 경우는 또 마진이 더욱더 좋거든요. 아, BMW 뒤에 보면 M 시리즈 이렇게 돼 네, 있네요. SUV 모델은 M으로 들어가죠.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게 16% 차지하고 있던 것이 30% 이상, 100대 중에 30대 이상의 SUV 모델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본업 자체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고차 매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도이치 오토홀도 잘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양수 겸장을 통해서 자동차 이 플랫폼 사업에 점수를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전열 기간 매수가 좀 유입된 것이 이런 관심이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최근에 되어지고 있고요. 꿈틀꿈틀하는 게. 예, 근데 이제 실제 수익성은 뭐 차량 판매지만 이 금융 아닙니까? 금융. 그렇죠. 리스, 예, 할부. 네. 예, 이게 굉장히 짭짤하게 많이 나올 텐데. 갖고 있죠. 도이치 소비자 파이낸스를. 입장에서도 네. 한 번에 목돈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수입차를 물론 국내 차를 잘 해야 되겠지만 뭐 그 개인의 선호도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수입차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리스나 뭐 할부를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여길 통해 갖고 얼마 전에 X 시리즈인가 SUV 네네. 네, 자랑을 하길래 좋겠다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면 저금리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리스료도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 네.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게요. 금리가 아직은 싸니까. 자, 그래서 수익성이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수익성 측정을 한번 좀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그냥 600억 정도는 안전하게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사실 회사가 그동안 사세 확장하느라고 제대로 배당도 못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주가 입고되었기 때문에 아마 배당주 소화 과정이 시장에서 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이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고공권에서 박스 상단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6,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올해 한 600억을 예상하는 무난한 수준이라면은 네. 현재 시가총액이 2,100억인가요? 예, 밸류에이션은 싸군요. 맞습니다. 네. 싸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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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면은 또 관심을 둬야 되겠죠.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흥미롭네요. 거래량이 일단 늘어나는 부분이 독특한데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 그렇죠. 네. 그들의 속성을 일단 숫자로 확인하면은 달려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뭔가 봤네. 예. 분기별로 안정적으로 숫자 올라오는 게 확인될수록 주가는 장기 우상향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요. 사실 네. 이게 B2B가 아니라 B2C니까 뭐 일반 그 소비자들 상대로 이렇게 알아보면은 사실 많이 바뀌는 그 차량의 그 형태라든지 구매자들이 보이면은 회사는 잘 되고 있다. 네. 도이치모터스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시장 얘기 좀 더 들어가 보죠. 몇 가지 기업들 더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문으로 들어서 네,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네, 요즘 뭐 주가가 신고가 움직임을 카카오 보여주고 효과. 있는데. 네, 저기 나오네요. 네네. 그래서 본업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투자했었던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국금융지주는 사실 주시장의 화랑에 따라서 본업이 수혜를 보고 있죠. 매매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고 신용융자 이자 수익이 증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ELS 같은 게 조기 상환이 되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도 발생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공개가 활성해지면서 기업 공개와 관련돼서 또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미래에셋대우가 1조 클럽에 도달을 했는데 올해는 한국금융지주가 1조 클럽에 도달할 수 있는 해다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 높은 부분이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 예비 진짜 청구를 하였고 7월 되면 상장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이 카카오뱅크의 몸값이 몇 조냐? 20조냐, 뭐 25조냐, 30조냐. 카카오뱅크의 IPO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카카오뱅크를 그냥 내용을 놓고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2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고 2,500억씩 자본 조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대마진 님이라고 하죠. 님도 1.62%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인터넷 뱅크 시장에서는 아마 1등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좀 지분 관계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한국금융지주가 100% 갖고 있는 자회사가 한국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입니다. 한국투자신탁증권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밸류 자산운용 주식회사고요. 이 한국밸류 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와 관련돼서 27.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금융지주 자체도 네. 4.67%, 1,905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금융지주, 한국밸류 자산운용 합쳐서 토탈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31%가 넘거든요. 이 31% 그러면은 카카오뱅크가 20조에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2, 3은 6 하더라도 6조 원 가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금융지주 자체의 밸류만 놓고 봤을 때 이제 6조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투자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전일 회자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증권이 결합되어 있는 금융지주사 지금 네. 한국투자증권 지분 100%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 지수가 화랑을 띠면 물론 요즘 이제 코인 시장이 더 화랑이긴 한데 네. 주식시장도 좋다고 치면 네네. 동행하는 증권업종의 특성 거기에 또 이제 은행 본연의 이 수익성도 좋다. 네. 네. 그럼 뭐 좋네요. 지금 보면 한국금융지주면 한국금융지주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 네. 금융주들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도 그렇고요. 시장 화랑에 따라서 미국 좋아지고 뉴욕 있기 같은 때문에. 경우도 지금 어제 또 금융회사들 실적 나왔는데 네네.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사실 양적 완화와 코로나 때문에 이 저금리를 낮췄던 그 효과들이 대부분 다 금융회사들로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K 성장이니까요. 그렇죠. 진짜 참 따뜻하겠네요, 금융주사들은. 네. 거기에 이제 또 카카오 이슈. 카카오가 계열사가 105개나 되네요. 네, 네이버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2위인데 재벌 뺨치는 네. 네,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무한 확장, 혁신이냐 포식이냐, 네. 뭐가 됐든지 간에. 네. 네. 하여튼 그 지분이 있고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있는 한국금융지주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자, 또 다른 기업은 뭐가 있습니까? 대한제강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대한제강이요. 예, 어떤 제당이 아니고 제강입니다. 네, 제강. 예. 전일 뉴스 보시면은 포스코가 10년의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1954년도에 설립된 오랜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철 스크랩을 원재료로 해갖고 그것을 갖다가 빌릿이라고 하죠. 덩어리. 네. 빌릿을 생산하는 제강 사업하고 이 빌릿을 가공해서 저희가 건설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철근을 제조하는 아변 사업. 그래서 이 제강과 아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철강 산업을 놓고 보면은 국내 이 시장에서 1등은 현대제철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동국이고요. 동국제강? 그리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한제강인데 사실 그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철근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한제강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철근만 놓고 봤을 때는 대한제강이 작년에 YK 스틸 주식회사라고 시장 5위 업체를 인수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강하고 YK 스틸하고 합치게 되면은 철근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2위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보면은 동국제강도 그렇고 대한제강도 그렇고 주가가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철강업체들이 철근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살아나면서 지금 시장에서 톤당 60만 원 하던 것이 8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출혈 경쟁을 벌였었던 중국산 저가 철근제가 지금 국내에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자체적으로 그 보조금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국 제품들의 단가가 가격 경쟁력이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중국 자체 내로 수입하고 있는 철근 제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세 박자를 놓고 봤을 때 대한제강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예상 이익을 놓고 봤을 때 금년에 한 1,200억 정도까지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총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저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안정적으로 철근 가격을 계속 건축 경기가 화랑이 되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상향이 신고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일 지속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알아볼까요? 몇 가지. 전일 이제 삼성이 세계 최고 기술력의 네. 초소형 MLCC. 고용량 MLCC를 개발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윈텍이 납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윈텍이 그것과 관련돼서 수혜를 볼 것이다 해서 시간에 9.92% 강세를 보였고요. 네. 빗썸 인수검토 소식이 회자된 위메이드가 플러스 5.35%.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백신의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이수화학의 자회사 이수앱시스가 국내 1호 계약을 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회자되면서 이수화학이 플러스 5.16% 강세를 보였고요. 모 회사인 이수화학도 이제 움직였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신라젠 경영권 인수와 관련돼서 M2N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반영이 되어서 플러스 2.97%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시간의 특징주도 몇 가지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보회의의 포인트는 도이치모터스가 되겠네요. 장사 잘 되고 수익 많이 나온다니까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